시작하시죠. 카메라가 잡혀요? 무령거상 잡히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령거사님이 그 옆으로 좀 앉으시고 각성거사님이 한 번씩 좀 앉을 수 있고 그 의자를 옆에 좀 갖다 놓으십시오. 그거 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의자를 거기 좀 빼서 갖다 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어떤 대학생이 우리 저희가 공부할 때는 대학생이 한 3분의 2 정도 됐고요. 1970년대 그때
백봉 선생님께 오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젊은 대학생이죠. 그때 지금 보살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에 이 공부를 시작하는 그 공부를 하러 오는 애들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요. 그 어린 나이에 뭐 미팅 가고 뭐 놀러 다니고, 옛날 우리 때는 클럽이 되게 그렇죠. 클럽에 가서 춤추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꼬질꼬질하게 그냥 선원에 와갖고 선원에 앉아있고 그 법문도 보면 이런 것만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온 애들은 조금 또라이들인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재미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진짜 재밌는 걸 이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 한마디 53쪽 한번 보십시오. 무령거사님, 저기 세게 우리말 능엄경이 있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대학생이 물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학생이 되게 똑똑한 대학생 같아요. 그 책만 주시면 되겠어요. 자료는 놔두시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말입니다.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보면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 중에 한 명이 물었어요. 백본쌤한테.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딱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처음 백봉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약에 백봉 선생님이 불교의 용어를 써서 이렇게 했으면 정말 마음에 안 와닿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대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정진을 좀 하면서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저같이 완전 문외한인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또 가서 법문을 딱 들었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은경씨도 알아듣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딱 할 수 있다는 것은 선지가 매우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요 53쪽에 의학적으로 요 부분, 지금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왜 이 말을 내가 하냐면, 몸뚱이라는 것이 늘 나라고 생각했는데 몸뚱이가 나인 것이 사실일까? 몸뚱이라는 것이 어떤 물건일까? 어떤 사실일까? 어떻게 생긴 것이 몸뚱이일까? 이런 말하자면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의 몸이란 실당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몸이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가 아니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왜 이 말을 했을까? 백봉 선생님이 왜 몸이라는 건 실당한 거 아니고, 몸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몸뚱이라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뚱이라는 것은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걸 자꾸 내라고 하면 정말 원통한 일 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근저에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몸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몸에 대해서 먼저 지금 딱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나고 죽거든. 나고 죽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고 내가 죽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기반 하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나라는 것을 알려면,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사실을 알려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가를, 그 사실을 알아야 나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 몸뚱이는 본래 내 거고 나라는 것은 본래 있고, 여기에서 다 출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을 인식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사실이 무엇일까? 사실 중에서도 가장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하고 이 몸뚱이로 인해서 모든 일이 벌어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것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이 공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몸뚱이 변하는 것이고, 몸뚱이 그렇지, 그거는 내한테 다가오지를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를 가지고 지금 내가 근본적으로 파헤쳐가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법계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실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예, 사실을 알기 위해서. 행하는 거는 두 번째지. 사실부터 알아야지. 사실이 뭔가를 알아야지. 근데 사람들이 사실이 뭔가를 아는데 너무너무 무관심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무관심하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의학적으로 여러분의 몸이란 실당한 거 아니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 내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 하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나요? 내 관리물은 틀림없어. 내 관리물과 내 소유물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요. 내 관리물과 내 소유물이 어떻게 다르더라? 솔직한 말로 지금 이걸 내 몸이라 하면 10살 때, 20살 때는 내 몸이 될 수 없어. 현재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의 몸을 내 몸이라 하면 지금 몸은 내 몸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0년 후나 30년 후에 몸이 있을 건 사실이지. 그랬든지 어떻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몸이 내 몸인가? 지금 현재 몸이 내 몸인가? 과거 어릴 적 몸이 내 몸인가? 도대체 어느 것이 내 몸인가? 모두 내 몸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몸이 실체 없이 변하는
어느 몸을 내 몸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요새는 의학이 너무 발달됐어요. 네이버에 딱 한번 물어보세요. 뭐뭐의 변화?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든지, 그러니까 이 세포는 뭐 며칠 만에, 골수는 얼마 만에, 뼈는 얼마 만에, 피는 얼마 만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딱 100일 정도면 거의 다 변해버리고요. 1년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현재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걸 보면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몸이라는 걸 이때까지 난 줄 알았는데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몸이 내 몸인가? 과거 몸이 내 몸인가? 앞으로 올 몸이 내 몸인가? 1살 때 몸이 내 몸인가? 2살 때 몸이 내 몸인가? 10살 때 몸이 내 몸인가? 내 몸은 내 몸이죠. 내 몸이라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 이건 늘 변하는 거예요.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죽는다 이러는데 현재 이 몸으로 죽냐? 현재 이 몸으로 안 죽어요. 전혀 다른 몸이 돼서 죽어요. 전혀 다른 몸이 돼서 죽어요. 우리가 죽을 때는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은경씨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지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지요?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이에요. 과학적. 매우 과학적.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머리도 안 잘랐지요. 그 부모가 주신 머리칼이라고 해서 머리를 길렀어요. 안 자르고. 그런데 요새는 딱 보면은 머리 기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변하는 거지만 부모가 나에게 낳아준 그 몸이 1년 뒤만 되면 깐난하게 길러보면요. 딱 낳았을 때하고 1년 뒤는 돌해보면 애가 엄청 커 있어요. 아기 기를 때 보면 왜 목욕 한번 시키고 나면 크고 목욕 한번 시키고 나면 크고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한 달, 2달 만에 아기를 보면 훌쩍 커갖고 있거든. 키우는 사람이야 너무 힘든데 넘어와 보면 잘 크거든요. 그게요. 그다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처음엔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인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그 이치를 통찰하는 데서 그것이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라고 하면 이제 장엄을 많이 해놓죠. 절에서 막 탱화도 그게 장엄이지요. 불상도 모시고 이제 쭉 이렇게 해놓는데 그것만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진정한 진리 또는 말하자면 대철학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를. 처음에야 뭐 종교가 그 마루종자 어떤가는 가르침, 종교의 뜻이 그래요. 어떤가는 가르침. 종자가 마루종자거든. 으뜸이라는 말이거든. 거기 교니까 가르침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말하자면 욕심 이런 거하고 점점 이렇게 또는 지내가면서 또 많이 생각이 다르고 이러면서 그거하고 다 이렇게 비벼져 가지고 종교라는 것이 어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것 이런 것으로 왜곡이 되고 있어요. 왜곡이 되고 있다. 진짜 종교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것이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쭉 읽어봤지만 현재 몸이 내 몸인가? 현재는 현재가 내 몸이지. 근데 1초, 100분의 1초, 우리 수영하면 100분의 1초, 뭐 스피드 스케이팅은 1000분의 1초인가 뭐 그렇게 하던데 초가 밑에 세 단위로 나눠졌는데 그거보다 더 미세하게 찰나찰나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분의 1초 전, 1000분의 1초 후 다른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급수가 낮아서 잘 모르고 눈에도 안 보이고 잘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몸은 변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야.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문제가 아니야. 머리가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쳐서 내 관심을 지나치게 하고 나구나 하고 알아서 다 걸려들었어. 참 그렇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관심을 지언정 내 몸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문제는 달라졌는데 깨달은 놈이 누구인가 말이요. 옳지. 이건 내 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놈이 누구냐 말이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지. 그럼 마음이 무엇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나는 이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뚱이가 계속 변하니까 이것이 내 몸이 아닐 수 있겠구나. 정말 진짜로 들어가면 내 몸이 아니구나. 내 소유물이, 나는 이때까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관리물에 지나지 않구나. 라고 한번 머리가 휙 돌아가는, 한번 자기의 말하자면 머리라고 하죠. 인식이 확 바뀌는 이런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자꾸만 듣네. 이때까지 나라고 맨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내 몸이 아니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백공쌤한테 왔을 때 이 부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내가 만약에 이때까지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 몸이 아니면 나는 어디다 갖다 붙어야 돼? 이런 생각이 착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라고 했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몸뚱이에 붙어 있었거든요. 또는 내가 쓰는 마음에 붙어 있었고 내 마음이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네가 쓰는 마음도 그거 망심이지 네 마음이 아니야. 왜? 자꾸만 변하니까. 몸뚱이도 자꾸만 변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네 몸뚱이가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네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러면 나라는 것은 어디다 갖다 붙어야 되나? 몸뚱이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그럼 나는 이때까지 몸뚱이하고 마음이 내 건 줄 알고 내라고 했는데 그 외에는 나라고 붙을 만한 내가 그 어떤 지식이나 사실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 갖다 붙어야 돼?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고. 엄청난 얘기라고.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하도 들어놓으니까 인이 배겨버렸지. 별로 생각을 안 하지. 실제로 딱 생각을 해보면 나는 어디다가 갖다 붙어야 내라고 할 수가 있냐. 몸뚱이 내 아니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 붙어야 돼? 모르지요. 어디다 갖다 붙어야 되는 거. 그럼 내가 공중에 붕 떠버리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죠.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몸뚱이가 네가 아니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요. 내가 어디다 갖다 붙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자기가 휙 머리가 돌아버려. 한번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거 대단한 문제네. 맨날 나는 몸뚱이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의학적으로 딱 갖다 대는데야 그거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내 몸이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변하는 것이라서 내 몸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 몸이 아니구나 하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내를 보고 이때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했어. 근데 내 몸이 아니구나 하는 놈이 누구야? 그러니까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지. 그 마음이 어떤 물건이고 마음이 무엇이고 이렇게 딱 물으니까 모르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마우스를 이렇게 보면 마우스다 이렇게 하면 마우스라는 모양을 보고 요것을 반연한다고 하는데 요것을 보고 내가 마우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렇게 하는 거. 또 만약에 책상을 보면 책상이구나. 그럼 책상을 보고 그걸 이제 반연한다.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이제 내가 그거를 보는 거를 얘기하는데 반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책상이구나 이런 생각. 책상이 없었을 때는 책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거든. 마우스가 없으면 마우스라는 것이 안 떠오르거든요. 내 몸도 말입니다. 내가 쿨쿨 잘 때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쿨쿨 잘 때는 내라는 게 없어. 근데 턱 아침에 깨고 보면 몸이 턱 깨면은 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것은 전부 다 그 경계에 대해서 반연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는 거. 이것이 뭐냐? 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마음은 망심이에요. 그것을 진짜 마음이라고 안 해요. 진짜 마음과 이 망심, 가짜 마음의 차이가 뭐지요? 명상거사님, 진짜 마음과 망심의 차이가 뭐지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진짜 마음하고, 네? 변하지 않는 마음. 네, 하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는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변한다라는 것은 가짜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을 알려면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 볼래? 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알래? 이것이 공부의 과정이거든. 다른 것이 공부의 과정이 아니거든. 이 불교 공부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에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니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데 그 사실이 뭐예요?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진짜 우리 마음을 찾고 싶다? 변하지 않는 마음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찾을래? 이것이 수행이고 배우는 것이고 경전의 모든 그것이 84,000 법문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지.
뭐 몸뚱이가 변하는 거야.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알아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설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나? 그것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뭐야? 이렇게 딱 물었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가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는가를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니 마음 자체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나 내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그놈은 있거든. 마음은 있거든. 그러나 찾아낼 수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성자리라고 하는 거다. 절대성자리는 있는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속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는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부인해버려.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될 듯 하지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내가 아닌 몸, 내 갈림을 보고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다.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좋아하는 생각을 일으켜. 뭐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좋아한다를 누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냐?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나라는 것을 몸뚱이 플러스 그 망심을 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아한다는 생각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만약에 좋아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되지. 어떤 상황이 와도 좋아야지. 그러나 이 좋아하는 생각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 변해요. 그러지요? 늘 변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생각이 딱 나면 뭐다?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아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 좋아한다를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뭘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자라고 해요. 행위자. 더 극하게 말하면 분별심이죠. 행위자. 늘 내가 한다는 행위자가 있어. 그것이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나오면 사라져.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행위자가. 행위자라는 것도 뭐지요? 본래 헛것이에요. 있는 게 아니야. 왜? 행위자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냐면 몸뚱이 내지는 망심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몸뚱이하고 망심은 뭐예요?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둘 수가 없는데 이미 여기서 어떻게 됐나?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 길을 뒤로 돌아봐야 되지요. 내가 그렇게 잘못 지금 되어 있는 그 근본 자리를 내가 확실히 내가 거기를 찾아가야 원 상태를 회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놔두고 그 잘못된 생각 그거는 놔두고 그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쩌고 뭐 한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다 해봐야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잘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그 내가 지금 몸뚱이인데 또는 그 분별심이 나라고 하는 어떤 행위자 그것이 이미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확 되돌아서 확 다가가야지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나요? 예,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도 하고 지금 법회도 열어서 오고 저녁에 주말 정진도 하셨죠? 주말 정진도 하고 반문 공부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한다. 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본인이 터득이 되면 확 믿음이 생기죠. 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이거는 100% 되겠구나. 그러면 믿음이 확 생기지 않겠나요?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가다가 넘어져도 돌부리에 채여도 또 일어나서 가고 또 일어나서 가고 또 일어나서 갈 텐데 무엇을 모르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공부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맨 그 눈먼 소경 그 요런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요런 소리가 엉뚱한 데 가면 엉뚱한 데로 따라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수단 방편은 공부를 어떤 길로 가야 제대로 가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대고 자꾸 찝찝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조금 세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잘 머리에 쏙 들어가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내 몸이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있어. 그 생각 자체는 뭐야? 분별심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분별심인데 그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본래 진짜나 그 자리를 지금 우리가 밝히려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되밟히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 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 그 생각은 분별심이라.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분별심. 그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절대성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불성 자리라고도 하고 성품 자리라고도 하고 또 저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바탕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무수 많아요. 뭐 선사들은 뭐 무일물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뭐 말이 엄청 이름이 많아요. 이름은 많으나 뜻은 하나예요. 뜻은. 그래서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있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를 할 수가 없다. 붙잡거나 보거나 그것을 얻거나 버리거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한다. 자꾸 쟁취를 하려고 한다. 구하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무엇 때문에?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거 진짜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성품 자리 그거 나쁜 거야. 거기 성품 자리 말하면 우리 전부 다 지옥 떨어져. 이러면 성품 자리 아무도 그거 하려고 안 할 거라. 근데 성품 자리가 좋은 거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이미 좋다 나쁘다 탁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구하려고 그냥 막 쟁취를 하려고 한다.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딱 구하려는 마음이 나면 빛깔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하려는 마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제 자리로 갈 텐데 너무나 그것이 구하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제가 한 번 더 말할게요. 그거 하면 지옥 떨어져. 그거 하면 완전 똥바가지 뒤집었어. 그거 깨달으면 완전히 그거 뭐야. 저기 아웃이야. 진짜 나쁜 거야. 이러면 아무도 깨달으려고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것이 좋다.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깨달음은 그 자체예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뭘로 생각한다? 하나의 어떤 형상, 하나의 그 경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깨달음을 경계로 생각하니까 이게 시작이 틀려버렸네 이거.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놔둬. 그냥 깨달음대로 놔두라고요. 그럼 깨달음은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또 안 깨달으려고 해서 안 깨달아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고 그 자체예요. 전체성 그 자체예요. 자체니까 뭐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만 계속 내려놓으면 돼요. 계속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안 믿네. 송덕거사님, 이거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터득이 안 됐어요. 그것만 딱 터득이 돼버리고 딱 믿으면요, 그 다음은 일사천리죠. 뭐만 내려놓으면 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게 붙잡을 수 있고 뭘 획득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물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예요. 자체. 그럼 그 자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비유를 하죠. 어떻게 비유? 자, 허공 중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추웠다 더웠다 얼음도 얼고 물도 흐르고 막 이래. 그러나 허공은 눈이 온다고 눈이 쌓이고 비가 온다고 젖고 또 춥다고 얼고, 그지요? 그러냐 이 말이요. 바람이 분다고 허공이 날아가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허공 비유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러시고 선사님들이요. 허공은 그 허공 중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 지지고 뻗고 변하고 막 이래도 허공은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허공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자, 많이 들은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 있어서 고정관념이 있어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은경 씨한테 물어볼게요. 은경 씨는 지금 되게 순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허공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면 허공이 비에 젖어요? 아니요. 막 장마 때 태풍이 막 와요. 그러면 태풍이 엄청 그냥 센 바람으로 불어요. 그러면 허공이 날아가 버려요? 아니요.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내가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 허공은 관심이 없어요. 은경 씨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나요? 신경 쓰일 때는 있었어요. 신경 쓰일 때는 그 성근이 있네. 신경 쓰일 때가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막 이런 거는 늘 관심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 배경,
배경인 허공은 관심이 없어. 하늘에 구름이 막 이렇게 떠가면 구름을 보지 하늘을 잘 안 봐요. 또 그 하늘이 있는 그 배경, 구름과 하늘이 있는 배경, 해가 나는 배경, 그걸 허공이라고 하는데, 자, 이 허공을 내가 만약에 한번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눈 오고 비 오고 엄청 태풍 부는데 허공 볼 수 있나요? 막 태풍이 막 비가 오고, 네? 안 보여도 일단 그 자리에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 지금 태풍 불고 막 바람이 날아가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눈엔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게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허공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허공을 배경으로 지금 눈 오고 비 오고 지금 태풍이 불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변하는 거요. 변하는 거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태풍,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맑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서 맑다, 눈이 온다, 태풍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런 것을 그냥 그것이 변하고 할 것이고,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기후가. 그러면 그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만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허공은 늘 있는 거니까 그냥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공부의 요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걸 스스로 터득하면 제일 좋은데 무수하게 모습공식 하라, 모습공식 이렇다 저렇다, 몸뚱이는 변한다, 어쩐다 저쩐다, 백봉 선생님은 밝을 때 어둠을 생각하고 어두울 때 밝음을 생각하라, 수단 방편을 다 쓰고 그러시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뭐지요?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구하거나 내가 얻거나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색진,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가 다만 무엇이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만 계속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말로 하면 그 분별만 그냥 내려만 자꾸만 나. 그럼 자기는 분별은 안 내려놓고 그 바탕을 자꾸만 찾네. 그러면 100년 가도 공부가 안 되고 분별심만 더 강하고 또 공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뒤돌아보잖아요.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살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살림이 없어요. 본래 허공은 그 자리에 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모습이 없어서. 이거는 있다가 없다가 생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만 머물지 않고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 변화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자꾸만 공부를 해. 그러니까 선사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는?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어떻게 비워? 어떻게 내려놔? 어떻게 방아착해?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왜는 뭐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화가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으니까 내려놓고 방아쳐가고 비우는 것이지. 어떻게?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진짜로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을 믿고 가시는 분은 공부 어렵지 않아요. 공부 어렵지 않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거기다 턱 비빔밥을 만드네. 비빔밥을 어떻게 만드느냐. 분별이 되어 있는 그 상에다가 자기 고정관념을 플러스 알파로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것이 더욱더 먹구름이 짙어져서 그 바탕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맨날 말하는 거 아닌가? 저기 이동영 원명거사님, 제가 이거 맨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오늘 새로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왜 모습 공식을 만들어 놨겠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무수 선지식 부처님께서 다 말을 해놨어. 다 말을 해놨는데 둘러보면 모습에 백봉쌤도 그래놨죠.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그지요? 그 십자성이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놨죠. 무수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놔도 첫째는 그게 캐치가 안 되고 둘째는 믿지를 않아. 왜? 자꾸 깨닫고 싶어서. 그 깨달음이라는 그 성품, 깨달음, 각이라는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물건으로 봐서 거기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그거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 열망을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없애라는 건데 그 열정을 어디다가 나는 꼭 내 성품을 되밝히겠다. 내 성품을 되밝히는데 성품 자리는 본래 여여하니까 부처님이 계시기 전에도 늘 여여했고 내 죽은 뒤에도 늘 여여할 것이니까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니냐고. 그냥 늘 여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노터치. 그거를 노터치라고. 노터치. 그거를 자꾸 터치를 하네. 그걸 터치를 하면 주와 객이 바로 생겨버려. 깨달으려고 하는 나. 이래서 능소가 딱 생겨버리네. 주객관이. 그래서 깨달음이 뭐가 된다? 그냥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내 분별하는 것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그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무조건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것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묘광아 니 믿나? 미연이는 믿어? 알쏭달쏭이야? 알쏭달쏭하면 알쏭달쏭 더 하거라 할 수 없다. 이게 알쏭달쏭은 자기가 거기서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기 일초거사님 믿어요? 이 지금 제가 공부하는 방법 믿어요? 네. 저기 정원심은? 네. 법계는? 그 다음에 저기 효정거사님은요? 네, 믿습니다. 네. 명상거사님은요? 있는데 내일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새겨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모스공식 스티커를 온 전신에 다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붙여놓고 자꾸만 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A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A라는 곳을 이 길을 어떻게 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만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A라는 곳에 가는 길을 모르네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는 길을 모르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는 길이야 이러면 제 같은 경우는 그냥 믿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이란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 그대로 해.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대로 믿고 그냥 하면 간단하게 될 일을,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 이상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 반문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앉았을 때 반문 공부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는 하나의 분별이지요. 하나의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분별이에요. 분별. 화두도 분별이고 아미타불도 분별이고 다 하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 그것만 그냥 거기에 허공으로서의 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거기다가 붙이지를 않아. 이것이 모습이 없다는 동, 이것이 내가 진짜 내라는 동, 그거를 할 때는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을 말하고 듣는 거, 그걸 계속해서 생각이 다 해서 그 생각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생각 없는 곳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 없는 곳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걸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듣고 본 별난 이론을 다 갖다 붙이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 조금 어디서 듣고 조금 본 거 지식으로 깨작깨작 해봐야 뭔 소용이 있대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치매 걸리면 다 몰라. 그렇지? 깊은 잠 자면 다 몰라. 치매 걸리기 전에도 잠만 깊이 들면 그거 다 날아간다고. 없다고 없어. 그게 무슨 그렇게 힘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되기는 되지요. 공부를 할 때 바른 길로 가는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은 해요. 하나, 일단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갈 때 오롯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 가지 막 짬뽕을 해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잘 되려고 제발 좀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는 여여한 자리라 이런다고 없고 저런다고 못 없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단지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는 분별만, 그 분별에만 머물지만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맨 분별을 한단 말이지. 정말로 깨달아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는 것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공부인데 그런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저의 얘기죠. 그것이 본인이 스스로 터득이 돼야 돼. 뭐 하면서? 모습 공식하고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기가 해봄으로 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스스로 터득이 해야 내 것이 돼요. 지금 말로서는 내 것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